편집을 잘못하면 수능 의대 가는 방법 점심을 안 먹는다 이게 되는 거야. 편집을 잘해야 돼. 참고로 이제 오늘 출연하시는 학생은 저랑 아주 예전에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의대를 갈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요? 예.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현역대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가고 그리고 삼수를 해서 전남대학교 의대를 간 김명상입니다. 자기소개 한 줄에 네. 그동안의 어떤 마음고생과 이런 노력들이 다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그때 당시 이제 전체적인 뭐 내신이나 이런 게 어땠습니까? 휘문이 네. 워낙 따기 힘들어서 그런 그죠? 것도 네. 있고 네. 제가 내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 많이 안 했죠. 그래서 내신은 한 3점대 후반? 근데 그렇게 못한 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학생부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챙기려고 토론대회로 나가고 네. 자율 동아리도 만들어 보고 막 봉사활동도 했는데 네.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수시에 손을 놓게 됐죠. 학생부도 그래서? 이제 한창 준비하다가 흐지부지 된 게 좀 많았어요. 그럼 정시 전환 판단한 게 2학년 끝나고. 모든 휘문이 그럴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아 그래요? 내신 안 나오면은 바로 수능으로 돌려야지.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이제 현역 시절에 어느 네.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까? 등급으로. 한 2, 3등급 공부를 근데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었었어가지고 근데 이 학생 좀 특이한 게 생각보다 모의고사 잘 안 나왔네요. 사실 6월 9월 모의고사는 어떤 등급이었어요? 한 평균 3? 피문에서 평균 3이 진짜 못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거의 250등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봤어요? 국어 1등급에 수학이 그냥 2등급, 영어도 2, 물리가 그때 제가 한 개를 틀렸는데 2등급을 받았고요. 생물 했었는데 1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대박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입시 첫 해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였네요. 결과적으로는. 재수 삼수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원래 1등급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의대 가려는 학생이 수능을 못 치고 아쉬워서 연고대 다니다가 한 번 더 도전 이런 식의 보통 흔한 케이스인데 지금 흔한 케이스가 아니네. 공부를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때 제가 게임을 많이 했어가지고 또 심지어 게임도 했는데 수능 잘 본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거의 못했고 혹시 어떤 게임에 그냥 다 하는 롤. 오버워치, 아니, 배그 막 그런 거? 앞에 두 학생이랑 완전 다르잖아. 현역 때잖아 이 사람아. 오케이, 알겠어. 그래도 어쨌든 수능 잘 봤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이거. 연고대를 썼죠. 네, 아마 썼어요. 예. 썼는데 안 됐고. 안 됐죠, 안 됐죠. 나름 나이롱 수험생활을 보내면서 게임도 하고 막판에 해서 성대 공대에 나름 입학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뭐 네. 좋죠. 이거 반수한 거예요 뭐예요 그럼? 반수했죠. 네, 학교 다니다가 한 5월부터 마음은 먹었었어요. 왜요? 그게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했었었거든요. 막연하게 나는 스카이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왔었거든요. 스카이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반수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반수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를 들어갔어요. 어느 학원? 강남대서. 강남대서? 다 반수반 가니까 애들이 좀 공부를 해온 상태였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진짜 완전 노베이스 그게 같거든요. 명상 학생은 학교 다니다가 갔잖아. 전통적인 반수고 네. 그때부터의 트렌드의 반수는 학교를 등록만 하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공부를 하다가 재종반 반수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태의 반수반이에요. 반수반을 갔는데 네. 서울대생도 있었고. 그렇지 이제 의대 가려고. 의대 애들도 저번에 있었어요. 갔는데 네. 이미 그러니까 서울대인데 서울대생 의대 가려고 있고 카이스트인데 의대 가려고 있고 의대인데 더 높은 좋은 의대 의대 가려고 가려고. 하는 애들도 이미 있고. 의대생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 네, 그렇지.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자극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와, 근데 진짜 이게 반수반을 갔더니 막 얘가 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다고 막 계속 공부하고 그래요? 졸지도 않고 막. 명상 학생이 제일 열심히 했던 과목? 공부량을 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강남대성에 딱 반수. 갔을 때 반수 그 형님들이 하는 공부량은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200? 2배 정도 차이는 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확실히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네.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네. 끙끙대고 있을 때 두세 문제씩 풀고 치고 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재수 생활은 그럼 확실히 열심히 했겠구만요. 열심히 했다. 열심히 반수는 했죠. 반수하면서. 여름부터는.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라는 그런 게 느낌?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도 했고.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위로를 많이 했죠. 그냥 나는 얘네랑 목표가 다르니까 특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노력 같은 게 없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 너무 막연하긴 한데 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9월 모의고사는 봤어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9월 모의. 그때 한 서성한 성적 정도 나왔어. 원래 수능 성적이 9월 돼서 다시 됐다. 공부량으로 치면 몇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도 한 14시간? 12시간? 근데 그게 그냥 네. 온전히 집중한 시간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12시간 동안 앉아는 있었는데 12시간 이상은 꾸준히 피곤할 때 앉아있었고 약간 졸기도 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쵸. 그때 당시 공부량과 현역 때의 공부량을 비교를 한다면 아, 그러면은 훨씬 많았죠. 한 2배 정도 많았죠. 그렇죠. 예. 택도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배워야 될 점은 현역들이 왜 재수생들한테 안 되는가? 나름 재수에서 성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성적이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그럼 연고대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연고대 성적까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예. 제가 네. 이제 반수를 하면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왜요? 뭘로요? 수의대를 가야겠다. 아 스카이에서 수의대로. 네네네. 왜 뭐?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대라는 거에 대한 약간 기피증도 좀 있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되게 철없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해서 동물병원 차려서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때. 아주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연고대 성적이면 지방 수의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요. 오, 안 되더라고요. 원래 연고대 성적은 나왔으나 바로 삼수의 길을 선택한 걸로. 그러면 이제 나름 반수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배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한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왔나 보네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하다 보니까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주위 애들도 물어보니까 공부를 오래 할수록 노하우가 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럼 삼수는 그냥 정확하게 언제 타이밍에 결정을 했죠? 결정은 다 떨어졌다 통보 받고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상수 시작은 이제 2월 달에 2월 달에 또 거기 갔습니까? 시대인제 갔어요. 참고로 저희가 뭐 학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가서 뭐 재수할 때와 비교했을 때 뭐 뭔가 좀 또 달라진 게 있거나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어. 시대인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 예, 반수반 했을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없었을까요? 마음가짐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는 꼭 가야 된다 어디든. 사실 반수는 한번 해보지 뭐 했는데 이제 그쵸. 삼수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돌아가기에도 네. 삼수 생활도 그럼 이제 계속 뭐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런. 삼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죠? 삼수 때인데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학원을 다 나갔는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나 엄청 졸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안 나오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 돌리는 시점이 있었어요. 뭐 인강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그죠.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원래 잘 안 돼요. 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아예 차라리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독학재수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관리를 받으면서 인강 듣고 자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뭐 그렇지. 시설, 그렇지. 환경, 장소를 바꾸는 게 효율적이다. 집에서는 안 된다. 집에서는 진짜 독한 친구들 아니면 힘든 것 그렇지.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했던 공부의 양, 그 현장에선 터지거든요. 몸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죠. 국어 때는 좀 우려했던 대로 되게 글도 잘 안 읽히고 실제로 그리고 시간도 봤더니. 부족해가지고 몇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한 지문이 남았는데 한 2분 정도 남은 거예요. 비문학 한가나가 남았는데 그거 다 찍고 저는 그때 딱 느꼈어요. 2분 남았는데 이거 사수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멘탈을 다시 잡았습니까? 국어에서 제가 망했지만 다른 과목이 내 대학을 보내줘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국어 빼고는 2개 틀렸죠. 그쵸. 영어 빼고 영어도 빼고. 네, 영어 빼고. 네. 수학은 다 맞았죠 이번에. 네, 수학은. 수학 만점입니다. 물리도 만점이었던 근데 걸로. 물리는 이번에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서 나머지 탐구 하나만 지구과학에서 46점. 영어는 몇 점이 나왔어요?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나왔어요. 딱 90점? 네. 영어 딱 이거 90점이에요? 영어를 제가 좀 기가 막히네. 많이 못해가지고 네. 수학 만점 받은 게 아주 결정타였던 거예요. 사실은. 1교시에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뭐 지문 하나 통째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수까지 쭉 오면서 본인이 배운 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엔 성공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비결? 삼수 때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느낀 게 네. 특히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구나. 그 진짜 정도 얘기를 할 만큼의 공부량이 본인이 자신이 있었다. 남들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네. 딴에는 그래도 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공부 노하우를 다 여기서 뽑아내고 가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다. 예, 수학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수능 수학 현역 때는 뭐 2, 3등급 나오고 뭐 재수생 할 때도 2등급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만점 간 겁니까 이거? 약간 쓸데없는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요. 풀다 보면은 그냥 엄청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꼭 다시 짚어보면서 왜 이래야만 했는가, 그리고 푸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냥 한번 풀어서 맞으면 되는 거지 뭘 또 다양하게 풉니까? 그거? 그게 이게
만약에 수능장에 갔는데 네. 내가 원래 쓰던 방법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프로 푸는 방식도 있고 뭐 네. 식으로 푸는 방식도 있는데 그래프로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설령 그래프로 풀어라 하고 만든 문제일지라도 어떻게든 풀어만 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막혔을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그 문제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을 모든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풀라고는 그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이 다른 풀이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아, 알려주시거든요. 선생님이네. 문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계속 다시 보면서 문제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한 거군요. 그렇게 하면 보통 되게 잘합니다. 공부 자체가 물론 원래도 재미없지만 이러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가도 이제 답을 찾으면 그때 쾌감 있잖아요. 그걸 상쇄할 만큼 쾌감이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나머지 과목들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전에서는 망하긴 했지만 기출 분석이란 거를 제가 3수 때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를 알았거든요. 제 좋아하는 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그 지문들은 단 한 문장도 허투루 쓴 문장이 없거든요.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이걸 글 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문제 출제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지문들을 네. 보기 시작하고 출제자 입장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을 왜 썼을까라고 고민 정도는 해볼. 그 고민하다가 한 문집을 놓친 거 아니에요? 네, 훈련- 훈련할 때는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첫 단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라고는 모두 알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락을 왜 이렇게 썼을까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여기 나왔던 표현이 나중 질문에서 반복이 될 때 아 또 얘가 이래서 이걸 썼구나. 물론 다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면 네.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맞긴 한데 네. 그게 보이는 순간 국어 질문이 되게 재밌구나. 저도 그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는 잘 봤어요. 국어는 수능 출제 원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지만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지점이기 근거. 때문에. 근데 네. 기출이 가장 그 원리를 정통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지. 탐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삼수생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라. 물리는 사실 비역학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그렇지. 않거든요. 역학은 근데 진짜 풀이 방식이 다양해요. 무역학은 거의 100% 확률로 다른 풀이가 존재하거든요. 네. 역학은 근데 그거를 꼭 다른 풀을 풀어봐야 돼요. 수학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수학보다 더 필요성이 크죠. 역학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수능장에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푸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가지만 외워 갖고 들어가거나 한 가지만 할 줄 알면은 대처가 안 된다. 지구과학. 근데 지구과학은 저는데 개념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6회독에서 7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6회독 반 하다가 수능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탐구에서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거의 7회독 이상을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현역 때 제일 힘든 게 탐구 회독수 이런 게 잘 안 나와. 아 내신도 막 하고 그쵸.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힘들죠. 영어는 물어보지 말까요? 네, 영은 넘어가죠. 당당하게 1등급을 쟁취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EBS 보면서 1등급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딱 그 점수입니다. 더도 그쵸.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표면 장력 그걸 넘어서지 않는 최고의 가성비로 점수를 네. 1등급을 뽑아냈습니다. 수능 공부 관련해 갖고 전반적으로 뭐 팁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공부 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한 거긴 한데 네. 되게 잠 문제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자긴 했는데 네. 그래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점심을 아예 안 먹고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나면은 진짜 한두 시쯤에 미치도록 졸릴 때가 졸리지. 있거든요. 졸려서. 잘 배고프면은 잠은 잘 안 오거든요. 다이어트도 하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막힌. 자, 어머님들도 오늘부터 우리 아이 점심은 먹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건 안 돼요. 본인이 스스로를 이 정도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렇죠. 게 꼭 점심 안 먹는 네.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좀 약한 거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여지를 차단해주는 통제. 게 네. 삼수 끝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대에 합격한 김명상 학생의 이야기였고 이 정도 레벨에 간 아이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지금 엔스를 꿈꾸는 수많은 힘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 이제 공부라는 게 일단 해도 안 되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풋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웃풋도 변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부법이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제 말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네. 선생님들께 여쭤봐서라도 내 공부법을 진단을 좀 해보고 내 공부를 고쳐나갈 수 있게끔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부법을 해보면서 그러다 보면 또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성적도 오르는 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 아이들 특집. 오랜만에 또 이 아이들의 풋풋한 에너지, 또 성공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경험들이 뭐 모든 아이들한테 적용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사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